자, 삼성 에피스 홀딩스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분할이 된 회사죠. 이게 지금 우선 뉴스부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되어 있는 뉴스 살펴보시면, 자, 이게 셀트리온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가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바이오시밀러죠. 바이오시밀러. 자, 바이오시밀러인데, 자, 이게 삼성 바이오도 그렇고 셀트리온도, 우리 셀트리온 같은 경우 보면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만 하는 건 아니죠. 셀트리온에도 신약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삼성 바이오 경우에도 바이오시밀러만 하는 게 아니라 바이오시밀러로 돈을 벌어서 그걸로 신약을 하는 거죠. 자, 그 신약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게 삼성 에피스 홀딩스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시작하자마자 주가가 뚝 떨어지는 그림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건 이해가 잘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 앞에서 이제 이 쪼개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물리적으로는 1kg짜리를 반으로 똑 쪼갠다라고 하면 1kg짜리 수박이라고 생각해볼까요? 3kg짜리 수박으로 생각해볼까요? 자, 3kg짜리 수박을 먹기 위해서 반으로, 정확하게 반으로 똑 가려면 1.5kg짜리 수박 반등이 두 개로 이렇게 나뉘게 되죠.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주식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들 했었죠. 이제 이 재무제표 연결 지분법이라는 것 때문에 얘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반을 똑 쪼개게 된다면 1.5짜리 2배로 가는 게 아니고, 예, 한쪽에 있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분할 비율에서 달라집니다만, 이 삼바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쪽 케이스 같은 경우라 그러면 이렇게 반쪽에 가지고 반반 내놓으면 1.5짜리 이렇게 두 개가 되는데, 요 1.5짜리에서 내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지분법 이익으로 홀딩스 지주사로 넘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5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5, 2.2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죠. 1.5와 2.2. 그러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는 쪼개기를 하게 된다면 무조건 자기 지분 가치가 올라 들어가게 돼요. 예. 미친 듯이 쪼개기를 해서 중복 상장 비율 압도적 세계 1위가 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중복 상장 비율이 18%로 다른 나라의 4배가 넘죠. 다른 여타 국가의 4배가 넘는 데는 다 이런 이유 때 쪼개기 마법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쪼개기 마법, 이게 쪼개기라고 하는 것이 경쟁하면서 이게 분할할 때마다 그래서 분할 비율이 어떠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얘기가 많죠.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볼까요? 그래서 이제 에피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예, 중간에는 프로티나와는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프로티나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죠. 프로티나만은 아닙니다. 꽤 여러 회사들이 여기 엮여 있어요. 뭡니까? 우리 신규 상장주 중에 지금 신고가 올라 들어가 있던 ADC 기업, 닉네임 명이 맞으시죠? 인투셀, 그렇죠? 예, 인투셀. 여기 지금 ADC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ADC 나오죠. 인투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 ADC라고 하는 부분에 일단 가장 주력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저 아래쪽에 보면 이제 바이오시밀러 경쟁력은 한층 더 끌어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그렇죠. 그럼 3번은 뭐예요? 폰 한번 켜보시고요. 오르고. 그러니까 우선은 얘가 계속해서 적자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부는 삼성 바이오 에피스가 옵니다만, 근데 바이오시밀러는 삼성 바이오가 있잖아요. 지금 쪼개기 전에 해서 지금 쪼개기 나오되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 바이오가 기본적으로 삼성 바이오가 바이오시밀러를 하고 에피스는 신약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신약만 하고 돈 버는 부분이 없다라고 하면 이 가치가 뚝 떨어져 가버리게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현재 같은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가지고 매출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키트루다 향으로 해가지고 이제 이걸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쪼개기 앞쪽에서 보실까요? 자, 상장 직후에, 자, 이게 일반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지주사와 이런 쪽에 구분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요거 그러니까 얘가 지주사 홀딩스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에피스 홀딩스가 지금 분할돼 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순자산 가치주 기준으로 평가돼서 자르게 돼. 보통 이렇게 자르죠, 기업에서는. 그래서 종종 이제 여러분들이 분할 비율이 하고 얘기 들을 때, 예를 들면 저 앞쪽에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 분할 비율에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그거 법적으로 나와 있는 대로 쪼개게 돼 있다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뚝 떨어지는 그림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곧바로 이거 받으시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빼셔야 돼요. 이건 너무 높아요. 주가가. 자, 그래서 12조, 지금 증권사 쪽에서는 12조까지 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스타트 시작하자마자 뚝 떨어져 버리죠, 바로. 지금 61만 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61만 원에서 시작하자마자 VR 걸리면서 42만 원대로 내려가 버립니다. 조금 더 내려가야 맞아요. 이게 이 케이스 보면, 자, 여기에서 에피스 홀딩스고요. 그다음에 삼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분할 비율을 이제 자산 가치 가지고 이게 뚝 쪼개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삼바가 100조입니다. 이게 80조입니다. 그럼 이제 저쪽에 있는 게 저쪽에서 이제 붙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양쪽을 이제 합산해서 그 키를 맞춰 들어가게 돼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과거에도 이게 구분을 많이 해서 원래 기본적으로요. 예를 들면 뭐 코스맥스, 그다음에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었었죠. 코스맥스하고 그다음에 지주사 코스맥스, MBT, 코스맥스 BTI, BTI, 이런 케이스들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기업 분할이 되지 않습니까? 저 앞쪽에 보이죠? 이렇게 분할이 되면 이제 핵심 자회사, 돈을 버는 거는 사업을 하는 자회사가 돈을 벌게 되어 있잖아요. 돈을 버는 건. 그렇죠. 그리고 그 사회사가 사업하는 자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야 지주사의 가치도 실적도 그만큼 올라 들어가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쪼개기상으로는 자산가치 기준으로 가지고 쪼개놔 버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항상 이 홀딩스 쪽이 부풀려져서 시작을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의 쪼개기에서는 자회사, 사업 핵심 자회사가 오르고 홀딩스가 내려가는 구조로 경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일단 이름새만 보고 여타 신규 상장주들에선 것처럼 으아하고 이렇게 달려들게 된다 그러면 메이저들 밥되기 딱 좋은 케이스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지금 케이스에서는 에피스 일단 둘 다 우선 손을 안 대는 것이 좋고요. 둘 다 손을 안 대는 것이 좋고, 요걸 노리는 게 아니라 에피스 홀딩스를 노리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는 이 삼바를 노리셔야 됩니다. 아래쪽에서 들어오면, 그래서 눌려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림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기존에 바로 직전에 같은 경우 이게 삼바의 경우도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제 분할 직전에 미리 이렇게 잡아 끌어올리는 흐름들 보이겠죠? 그러니까 요 정도 선에서 사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내려오는 쪽, 21선에 접근하는 위치, 여기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밀려 내려오면 산다라는 거고요. 이거 지금 삼성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 또 이거 뭐 보나 마나 형태로 또 일단 뭐 들어가서 받고 보자라는 형태로 가서 바꿔보자라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떨어져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12조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뭐 숫자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까? 자, 뚝 떨어져서 이제 44만 들어가서 10조 선까지 지금 쭉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 30%. 요 아래쪽이라 그러면 이쪽 아래쪽에 지금 이제 증권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이제 12조의 가치를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1조 정도 더 빠져나가면 40만 원, 42만 원 되겠네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범위로 계산하시는 게 10조 전후쯤에서 걸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다른 종목들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분할돼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인투셀이라든가 프로티나라든가 이런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이런 거 걔들이 베스트는 아니잖아요. 이제 요런 쪽하고의 협력을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자체적으로 아직까지 뭔가 보여주기엔 좀 모자란다는 얘기죠. 흔히 잘해서 이렇게 우리가 상대적으로 AD샵은 지금 무지막지한 강자들 코스닥에 버글 들죠. ABL 리가켄바이오가 저 바로 ADC의 초강자들 아닙니까? 근데 걔들하고도 안 되고요. 걔들은 저 아래쪽에 있는 인투셀이거든요. 계약 해지까지 된 회사. 그다음에 이제 인투셀이라든가 프로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바로 이 에피스 홀딩스의 효과 때문에 이미 주가가 그렇게 굉장히 많이 돌았던 건데요. 자, 이게 이제 11조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 얘가 이제 신약이기 때문에 이제 구분을 됐으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신약적으로 가장 강력한 회사하고 비교를 해야죠. SK 바이오팜입니다. 신약주 중에서는 이 종목이 가장 신약주 중에서 사실상 삼바와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를 제외하고 신약주 중에서 가장 좋은 회사가 바로 이 SK 바이오팜이죠. 이 SK 바이오팜이 지금 신고가 들어와서 10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라는 이름 외에는 무엇도 보여주지 않은 삼성 에피스가 저 시가총액이 저렇게나 올라 들어가 있고 아직도 10조 위쪽에 있죠. 이 SK 바이오팜이 10조입니다. SK 바이오팜 아시다시피 뇌전증 치료제 엑스코프리를 가지고 지금 돈을 이렇게 벌어들이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거 초대형 블록버스터 가지고 이 엑스코프리의 경우 이제 국내 신약 허가도 받았죠. 5년을 넘게 걸려가지고 국내 41번째 신약 바로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쪽 같은 경우도 SK 바이오사이언스 비가 가지고 이 종목 노리셔야 됩니다 라고 추천이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설명할 때마다 시각처 어제 네이처셀 같은 종목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FD에서 5년 전에 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 종목 계속 강조드리면서 설명드렸잖아요. 얘가 10조예요. 얘가. 근데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보여준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그 이름만 가지고 지금 SK 바이오팜을 넘어서 등장하자마자 사실상 시가총액 1위로 돼. 제약주주 바이오시밀러 두 종목 삼바 셀트린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시가총액 1위가 된 겁니다. 이게 에피스 홀딩스, 더군다나 홀딩스라는 이름을 달고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매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진행된다 하면은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일단은 너무 높다. 자, 아래쪽 라인에서 이제 10조 원 근처 정도라 그러면 단타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위쪽으로 따라 들어가기에는 곤란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자, 이제 장세 시작됐죠? 9시 8분에. 자, 이게 오늘 같은 날 이제 지수 반등 시도 지금 오늘도 지수가 지금 올라 들어왔다 지금 음봉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제 서두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오늘 같은 날에 이제 개별 쪽에서 움직임들이 각각 메이저는 메이저들 대로 개인 투자든 개인 투자자대로 저 그때까지 거의 이건 뭐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이제 그거 맞춰가지고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으니까 바이오시밀러. 그다음 이제 또 CDMO. 난장판을 만들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